애플워치 사고 싶다고 대충 고르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애플워치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2024년 애플워치 구매 가이드, 그것도 아주 특별한 구매 가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왜 특별하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애플워치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애플워치엔 여러 라인이 있고 그 라인마다 고유한 기능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못 사면 쓰지도 않을 기능 잔뜩 든 무거운 애플워치를 비싼 값에 주고 사게 되고, 또 이 기능이 있다고 꼭 사야지 하고 대충 샀다가 막상 그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각 모델별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선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어떤 모델이 어떤 분들에게 딱 맞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돈 주고 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요,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애플워치는 쉽게 말해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출시될 때마다 세 종류가 같이 나오고요. 이번 애플워치의 경우에도 SE 2세대, 시리즈 10, 울트라 2세대 이렇게 세 종류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보급형인 SE 2세대는 아반떼, 중급형인 시리즈 10은 그랜저, 고급형인 울트라 2세대는 제네시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가격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편 애플워치를 구매할 때는 셀룰러와 GPS, 디스플레이 크기, 재질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제품을 살지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각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히 이번 신제품인 시리즈 10의 새로운 기능들, 예를 들어 더 얇아진 디자인이나 새로운 S10 칩, 그리고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참고로 시리즈 10은 이전 모델보다 약 10% 정도 얇아졌고 화면도 약 10% 정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도 너무 좋았던 기능이죠. 더블탭 제스처나 업그레이드된 건강 기능도 알아볼 텐데요. 기존 모델과 비교해 과연 업그레이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시리즈 9이나 8 쓰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차이점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사용 패턴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애플워치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자, 먼저 입문용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설명드릴 텐데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보급형인 SE 제품입니다. SE 라인은 애플워치의 주요 성능을 모두 제공하면서 3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제품은 전작과 비교해 뭐가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SE 2세대 하드웨어는 2022년도에 출시된 SE 2세대와 동일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새로운 스트랩을 추가했습니다. 조금 황당하신가요? 사실 SE 제품은 이번 애플워치 10 시리즈를 출시할 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시된 SE 2세대가 여전히 최신 모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SE 제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새로 구매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고장이 났거나 애플워치 세계에 입문하실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애플워치는 가격이 비쌀 거라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이 SE 라인이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처음 애플워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SE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 역시 SE 제품으로 애플워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렇다면 SE 제품의 주요 기능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카카오톡과 메일, 문자 메시지 확인 모두 가능하고요. 사실 우리가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다양한 메시지 확인과 전송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급형이지만 바로바로 문자나 카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SE 제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기능도 들어있는데요. 내 수면의 질이 어떤지, 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기록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워치에서 바라는 기능의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방수 기능까지 있으니 수영할 때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SE는 재질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아무래도 스테인레스나 티타늄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또 잔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이들 구매하시는 제품이 바로 이 SE 라인이에요. 구매하실 거라면 작년에 출시된 SE 2세대가 여전히 최신 모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성능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나온 제품이더라도 여전히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서는 딱이에요. 다만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과 성능을 원해, 혹은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중급형인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SE가 기본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시리즈 10에선 혈중 산소 측정이나 심전도 같이 더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우선 시리즈 10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디자인 면에서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이전 모델보다 약 10% 더 얇아져서 두께가 9.7mm에 불과하고 화면 크기도 41mm, 45mm에서 42mm, 46mm로 각각 1mm씩 커졌습니다. 또 무게도 가벼워졌는데요. 알루미늄 모델은 이전 대비 약 10% 가벼워졌고 티타늄 모델은 무려 20%가량 가벼워졌습니다. 덕분에 착용감이 훨씬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성능 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새로운 S10 칩이 탑재되어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LTPO3 OLED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되어 화면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화면 밝기가 최대 2000니트로 향상돼서 밝은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잘 보이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편 건강 기능도 강화가 됐는데요. 수심 게이지와 수온 감지 센서가 추가돼서 최대 6m까지 수심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더블 터치 애시스트라는 기능은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탑재해서 손가락을 2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전화 받기, 음악 재생, 알림 일시 중지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리즈 10에서는 놀라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 알림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잘 때 숨 쉬는 걸 체크해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각하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애플워치가 여러분 대신에 체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잘 때 손목이 차고 있으면 애플워치가 여러분의 숨소리와 움직임을 지켜보다 뭔가 조금 이상하면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능은 애플이 의사들과 함께 연구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검사만큼은 아니지만 꽤 믿을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알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 가서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 10은 배터리 성능도 개선됐는데요. 사용시간은 여전히 최대 18시간이긴 하지만 충전 속도가 크게 향상돼서 이전에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겐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또 스피커와 마이크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번 모델부터는 스피커를 통한 미디어 재생이 가능해졌고 음성분리 지원 마이크가 탑재돼서 통화 품질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재질과 색상 옵션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알루미늄 모델의 경우 유광 제트 블랙, 로즈 골드, 실버 색상이 나왔고 티타늄 모델은 슬레이트, 골드, 내추럴 색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전에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티타늄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점이 특징이에요. 가격은 알루미늄 모델이 599,900원부터 티타늄 모델이 99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디자인을 선호했는데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내구성은 올라갔지만 가격도 덩달이 올라 100만원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건강에 관심이 높고 패션에도 신경을 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건강관리 기능을 끝판왕급으로 써보고 싶다 또는 또 화면이 매우 커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형인 울트라2 제품을 쓰셔야 하는데요. 울트라 제품은 이번 애플워치 10과 더불어 새롭게 출시된 건 아니고 작년에 출시한 모델을 기본으로 새로운 색상이 출시됐어요. 바로 블랙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참 고급지게 이뻐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닌 티타늄 재질이 딱 한 가지인데 충격과 스크래치분에서 매우 우수하고요. 화면 크기도 49mm라 애플워치 중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크니 앱을 컨트롤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요. 보기에도 시원시원합니다. 또 이번 울트라2는 밝기도 3000니트로 시리즈 10보다 더 밝아져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화면이 잘 보이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울트라는 내부 기능 면에서도 다른 애플워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운동선수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우선 수심 게이지 기능이 있는데 40m 깊이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과연 수심 40m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전문 다이버 분들에겐 매우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울트라2는 나침반 기능이 있어 트레킹을 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백트래킹 기능이 있어 만약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울트라2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충돌 감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동하다 사고가 났는데 조금 큰 사고라 우리 의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충돌 감지 기능이 발동되어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긴급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고 119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울트라2에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렌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애플워치가 막 사이렌을 울려줘요.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요? 또 애플워치2는 배터리 성능도 뛰어난데요. 저전력 모드에선 7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매일매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화면이 크니까 무게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61.3g인데 SE 제품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손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사용할 때 살짝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단점인데요.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트라2에 탑재된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나는 큰 화면이 좋다, 티타늄 재질이
탐난다, 프로급으로 운동을 한다 하시면 애플워치 울트라 2만한 제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워치를 고를 때 꼭 고민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GPS 모델이냐 셀룰러 모델이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먼저 GPS 모델부터 볼까요? 이건 기본 모델로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알림, 운동할 때 위치 추적, 경로 기록 등 모두 가능하지만 이 모든 걸 하려면 아이폰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반면 셀룰러 모델은 어떨까요? 이건 독립적인 통신이 가능해요. 아이폰이 없어도 전화, 문자, 인터넷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목에 작은 스마트폰을 차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운동할 때 폰이 없이 나가도 음악 스트리밍이 되고 긴급 상황에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엔 당연히 셀룰러 모델이 좋아 보이죠? 다만 이 셀룰러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선 가격부터 GPS 모델보다 15만원 정도 비싸고 게다가 매달 통신요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략 월 만원 정도, 1년이면 12만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운동할 때 잠깐 폰 없이 나가고 싶은 게 전부라면 GPS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운동 앱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거든요.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자동으로 아이폰과 동기화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업무 때문에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면, 수영이나 서핑 같은 수상 스킬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땐 셀룰러 모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셀룰러 모델을 샀다가 나중에 GPS 모델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셀룰러 기능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고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단독으로 애플워치를 얼마나 자주 쓸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매월 1만원 그리고 추가 15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GPS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워치를 사용 목적에 맞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에 처음 관심이 생겼고 주요 기능을 사용하면서 가성비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애플워치 SE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30만원의 가격으로 기본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입문자에겐 딱입니다. 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 개수와 같은 스크래치를 참지 못하면서 급속 충전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애플워치 시리즈 10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새로운 S10 칩과 더 얇아진 디자인, 향상된 건강 기능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을 많이 즐기면서 강력한 내구도와 큰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애플워치 울트라 2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프로급 기능과 티타늄 재질, 72시간 배터리 수명 등 최고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성맞춤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살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패드나 아이폰 16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평이었고요. 다음 주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